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즘 등산이다, 꽃놀이다 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허리 삐끗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허리 염좌가 급성 허리 통증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염좌의 경우 충분히 누워서 쉬면서 찜질만 잘 해줘도 2, 3일이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요. 척추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가만 있어도 아픈 척추 질환, 비수술로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무료 문의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들이 예쁘게 피면서 꽃 구경을 하셔야 하는데 아파서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 구경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름에는 바다 구경 또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시려면요. 지금부터 허리 통증을 좀 잡으셔야 할 텐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야외 활동이 들면서 허리 삐끗하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척추 질환,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두 그림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는데요. 저 신경 통로들이 오른쪽의 두 그림처럼 좁아지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가 많은데요. 이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저렇게 노랗게 표시한 것이 터져 나와서 흘러내린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저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 저기에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고요. 네. 그것 때문에 심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아프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척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어도 안 되고 접어도 안 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하는 것들이 또한 디스크의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꼭 유념하실 것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만 다리가 아플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픈데 왜 척추를 가야 돼요 하시지만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그럴 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리가 아픈 게 꼭 다리의 원인이 있지 않고 허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증상에 따라 내 척추 질환을 짐작해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내 몸 어디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척추 이상 부위도 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척추는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요.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위에 어디 한 군데에만 이상이 생겨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만 아파요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 척추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그 구별이 좀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의 바깥쪽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허벅지 뒤나 종아리, 그래서 다리의 뒤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요추 5번이나 천추 1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들조차도 환자에 따라서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플 때는 항상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네.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에도 통증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척추 질환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치료가 가장 흔히 하는 보존적인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경우에는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통증이 지속될 때는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비술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증식 주사 치료, 신경 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통증이 지속될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들에는 인공 디스크 치화술과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술이 두려워서 치료를 미루셨다면 용기를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먼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의 다양한 질환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신 분들의 실제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62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잘 때 좀 다리가 많이 경직되고 수면 장애까지 겪으셨다고 하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62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이미 8년 전에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고정술과 유압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이 수술 이후에 잘 지내셨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리가 아프고 특히 잘 때 다리가 막 굳는 느낌이 들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수면 장애 방해까지 와서 힘들어하셨던 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제 척추 MRI가 되는데요. 네. 3, 4, 5번 수술 받으셨는데 그 바로 윗부분이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랫부분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이 생겨서 문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과거에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네네, 있으신 분이군요. 그렇죠. 다음에 보시면 지금처럼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잘 때조차도 통증이 생겨서 괴로웠던 분인데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특히나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한 분들인 경우에는 또 나사못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많으신데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협착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치료 이후에 잘 때 그런 통증이 거의 대부분 좋아져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차례 수술을 받으셨던 분도 통증이 재발했을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치료한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꽃구경 못 가신 분들 많이 전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